23번입니다. 23번은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우리 개론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용어의 소속을 찾아내는 거죠. 여기 23번에 해당되는 환원율은요,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환원이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환원이율이라는 단어는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고,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와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수입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입방식에서 구한 가격을 수익가액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 이렇게 나옵니다. 순수익을 뭘로 나눴다? 환원이율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환원율, 환원이율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23번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우리 평가의 3방식에서 수입방식에서 나온 말이 환원이율이다. 그리고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다. 부동산의 가치가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거든요. 바로 장래이익의 순수익을 현재로 가져올 때 그때에 사용하는 이율을 환원율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1번에 가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우드법, 부채감당법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해서 1번은 맞다. 우리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시, 조, 투, 엘, 부 해갖고 환원이율을 찾는 방법이 시조가 12명이다. 이런 말 하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환원이율을 시장에서 뽑았다. 이게 시장 추출. 조성법, 그런 만들었다. 환원이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 만든 방법이 무할인,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해갖고 만들었어요. 투자결합법, 그러면 제가 토토, 건건, 토지 비율,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건물 환원율, 이걸 물리적 투자 결합이라고 해요. 저지지, 저당 비율, 저당 환원율, 지분 비율, 지분 환원율, 이런 것들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투자 결합법, 그리고 엘우드법, 부채 감당법, 이런 방법으로 구하고요. 엘우드와 부채 감당법은 뒤에 지문 연습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맞는 것. 2번 환원이율은요, 이게 투자한 돈을 미래 돈에서 뽑아낼 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돈에 포기한 비용을 반영을 했다. 그럴 때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원이율은요,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환원율, 수익률, 이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적용될 때도 높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3번 순영업 소득이 일정할 때 수요 증가로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본 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자, 이거 중요한데, 지문이 그럴듯한데, 우리 이 공식을 꼭 염두에 두면은, 개론에서 우리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의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여기 환원이율과 가액은 가격이에요. 반비례입니다. 우리가 환원이율을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니까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면 환원이율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환원이율은 올라갑니다. 우리가 물건 가격을 비싸게 사면 수익이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싸게 사야 수익이 오는데, 대개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나간 것에 대한 이율이라고 수익률 하지만은 미랫돈을 계산할 때는 환원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 가격과 환원율도 반비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하고, 3번은요, 그런 관점에서 3번을 생각해 보면은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환원율은 낮춰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것 중요합니다. 4번. 위험이 떨어지면은요, 환원율이 뭐가 된다? 낮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은 환원율과 수익률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그 위험이 줄어들면은 환원율도 떨어지는 거고, 위험이 올라가면 환원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4번이 맞는 말. 5번. 시장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다. 환원이라는 건 수익률이고, 수익률은 물건마다 다르잖아요. 위치에 따라 다르잖아요. 유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다 해갖고 23번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여기서 23번의 문제의 핵심은 항상 개론에서 가격과 수익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리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 그런데 이 수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수익률 해도 되고 환원율 해도 된다.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지나간 것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한다면은, 환원율 이야기할 때는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환원율하고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액을 수익가액이고,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고, 환원율을 찾는 방법이 시조 12, 시조가 12명이다. 이런 정도로 기억해서 23번을 반복해 갖고 이제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 연습을 통해서 최근에 환원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환원율이라는 것은 투자한 돈을 미래를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그런데 환원율은 두 가지로 제가 할인수 더하기 회상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자고 합니다. 할인수,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회는 회수율, 상각률. 그래서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맞으면 할인수는 시간차가 있으니 이자를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회수율, 상각률은 같은 말이다. 회수율과 상각률은 미랫돈을 현재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감가 계산을 할 경우에 감안한 계산이 회수율과 상각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이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순과 하는 거지. 이 환원이율은요, 실제로는 아무 말이 없는 환원이율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총자본 환원율이에요. 총자본. 그러니까 순하고 짝은 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할인수는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 지분 수익률 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순하고 짝은 순이 나오는데, 위에 공식은 순이 나오는데 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인수 회상에서 이 자본 환원율은 총자본을 말하고, 총이라는 것은 지분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지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분 대신에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해야 된다는 것. 1번 지문은 난이도가 높은 지문인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X예요.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이다. 총자본이다. 자본 회수율이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 같은 말이 할인율, 이자율이고, 자본 회수율과 같은 말이 상각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2번. 감정평가 이론에서 자본 환원율에서 뭐냐면은 부채 감당법이 있어요. 그거는 부대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위에가 순영업소득,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감당률
DCR이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환원율은 부대죠. 3개를 곱한다는 것 꼭 기억합니다. 3번 환원율은 가격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의 자산의 가격을 곱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누었죠. 곱한 것이 아니라 나눈 값이다. 우리가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고? 반비례고, 반비례를 이쪽에 환원율 하게 되면은 이쪽에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니까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번은 우리 예전에 나왔던 우리 최근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이 공식에서 3번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환원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한다. 앞에서 제가 강조할 때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러니까 환원율이 올라가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만약에 환원율이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위험이 올라가면은요 환원율도 상승한다. 이거 맞고, 그런데 가격과 수익은 반비례지만 수익과 위험은 비례지 않습니까? 환원율도 수익하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지만은 반복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은 환원율과 가격은 반비례, 그 다음에 환원율과 위험은 비례, 이렇게 기억하고 지문 연습 정리해 보시게요. 자, 환원율 가운데서 6번부터 10번까지 지문은 예전에, 그러니까 25회 이전에 우리 환원율에 관련돼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에요.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복하시되, 왜냐하면 최근의 기출문제니까는요. 그런데 6번부터 10번까지는 옛날 기출문제니까는요.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에 가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근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제가 토토 건건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지 환원율, 토지 비율, 건물 환원율, 건물 비율. 이렇게 토토 건건 저저 지지 이렇게 곱해갖고 더한 것인데,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 그리고 분리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없다가 아니고, 이게 이 말의 뜻이 있다. 토지와 건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환원율이 다르다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환원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의 전제를 합니다. 6번은 X, 토토 건건이에요. 토지 비율, 토지 환원율, 건물 비율, 건물 환원율. 이걸 계산 문제로 나온 것이 33회 기출문제가 되겠어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조성법은 위험에 관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맞습니다. 조성법을 우리가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무할인 있잖아요. 무이업률에다가 할증률에다가 인플레를 더했잖아요. 이 원리에 따라서 은행 이자, 예금 이자에다가 할증률, 인플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합쳐갖고 구한 것이 조성법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타당 하나, 말하자면 너무나 주관적이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8번은 이제 환원 이율은 미래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제가 할이수, 회상 이렇게 하는데, 회수율과 상각률은 감가를 처리할 때 우리가 연상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연금법,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직선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직선법 해갖고 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직선법 해갖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연상선은 환원이율이 큰 순서로 제가 연상선 이렇게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이때 환원이율은 순영업소득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직선법은 순영업소득이 감소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해갖고 8번은 맞는 건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보면은요, 해마다 임대료가 떨어지잖아요. 대개 우리가 일반 원룸 같은 걸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직선법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순영업 소득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는 방법에서 연수분의 1로 내용연수죠. 물론 이때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직선법이에요. 직선법을 정액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어떻든 8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조 2L9에서 L우드와 부채 감당법은, 이게 L우드에서 특히 L우드는 뭐냐면은 L우드법은 뭐냐면 저당지분 환원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L우드법을 우리는 세전을 중심으로 단기 보유해갖고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을 L우드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L우드는 사람 이름이고, 저당지분 환원법,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결합법이 저저지지인데, 바로 이 저저지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L우드는 지분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 L우드는 지분의 입장에서 세전현금 수지를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L우드를 세 단지, 우리 아파트 세 단지, 세전, 단기, 지분을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뭐라고 하는 거니,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그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한 부채 감당법을 계산할 때 부대저 했다. 앞에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를 곱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L우드법을 이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투자 한도를 회수할 때는 우리 이렇게 순영업 소득에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팔아가지고, 그 처음에 투자한 돈과 나중에 중간에 팔아서 내가 물건을 끝까지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 속에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연상선은 물건을 내가 내용연수까지 보유한다는 가정에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L우드와 그 다음에 L우드는 세전인데 이걸 세후로 계산한 게 DCF예요. 이거는 중간에 팔아서 투자한 돈을 회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에서 별도의 회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자, 여기 6번부터 10번까지는 대단히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어서 제가 우리 기출문제를 그렇게 자주 나온 부분도 아니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생략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꼭 암기를 하시고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은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근데 환원율을 우리는 구하는 방법이 시조 2L부가 있다. 그리고 환원율은 내용적으로 할인수 회상이다.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회수율, 상각률인데 이때 주의를 요할 것은 위에가 순이니까 이때 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뭐냐면 이 과정에서 환원율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원율과 위험은 비례다. 왜냐하면 환원율과 그 다음에 수익률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비례다. 자, 이 정도까지는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